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 공부를 하셨는데요. 이후 몇 문제는 표준 정규분포로부터 파생이 되는 T분포, 카이제곱 분포, F분포와 같은 추정과 검정에 필요한 분포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트렌드는 T분포, F분포, 카이제곱 분포를 자주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조금 집중하셔서 저와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9번부터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정규분포에서 오른쪽 꼬리 부분의 면적이 알파가 되는 점을 Z 알파라 하고, 자유도가 뮤인 T 분포에서 오른쪽 꼬리 부분의 면적이 알파가 되는 점을 T 알파 누라 하고, Z는 표준 정규분포, T는 자유도가 누인 T 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여러분들 지금 읽어보니까 이 말 저 말 막 섞여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먼저 이 기호는 누입니다. 누. 그리스 기호고요. 제가 그림 하나 그려드릴게요. 혹시 이 유튜브를 보시고 계시는 분들은 게시판도 보세요. 그러면 그 게시판에 79번과 관련된 정보가 있어요. 먼저 정규분포를 하나 그립니다. 그리고 이 위에 T분포를 그릴 건데, T분포는 살짝 꼬리가 두꺼우면서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T분포는 아시다시피 가족분포라고 해서 T값에 의해서 그 분포가 조금씩 변하죠. 이번엔 조금 더 두껍게 이렇게 그리세요. 그러면 첫 번째가 표준 정규분포예요. 그리고 표준 정규분포와 조금이라도 가까운 거를 T10이라고 써주시고요. 표준 정규분포랑 많이 밑에 있는 거를 T5라고 써주세요. 교수님, 지금 뭐 하려고 하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께 동일한 0.05라는 면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잘 보세요. 면적 0.05란 이만큼을 얘기하는 거죠. 면적이니까. 그런데 표준 정규분포는 0.05가 되려면 많이 앞으로 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나머지는 꼬리가 두꺼워서 0.05가 조금씩 뒤로 밀려 있다라는 거, 면적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 면적은 1인데 가운데가 낮아요. 그럼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꼬리가 두껍겠죠. 꼬리가 두껍겠죠. 그림이 안 좋은 건 제가 못 그려서 그런 거고요. 제가 전달해 드리고 싶은 핵심은 똑같은 0.05지만 여기가 Z분포라면 그 개수가 적은 쪽으로 해서 T 0.05에 5가 되고요. T 0.05에 10이 돼요. 그렇게 개수가 적은 거에서 개수가 많은 쪽으로 점점점 오면서 최종적으로는 Z분포로 수렴하더라. T분포는 n이 클수록 Z분포로 수렴하더라. 이 정도 지식은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제 설명이 이해가 되신다면, 또 이 그림을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문제풀이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씩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 자유도가 5인 T 0.05는 자유도가 5인 마이너스 T 0.05랑 같다. 그거는 너무나 잘 알려진 거죠. 왜냐하면 T분포나 표준 정규분포나 0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형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의 값은 이쪽에서의 값이고 역시 같다. 2번 자유도가 5인 T분포의 값은 자유도가 10인 T분포의 값보다 작다. 작다라는 건 0을 기준으로 더 0에 가깝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림을 그려놓은 바 자유도가 5인 게 더 멀었어요. 그리고 점점 0에 가까워지는 것이 그림에서 확인이 됩니다. 따라서 2번은 틀렸다. 조금 더 읽어볼게요. 3번 누에 관계없이 Z값은 항상 T값보다 작은가요? 네. Z값이 수렴값이고 최종적으로는 가장 작은 값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4번 볼까요? 누가 아주 커지면 T값은 Z값과 거의 같아지나요? 그렇죠. 계속 강조했던 바죠. 따라서 답은 2번이 틀렸다. 자유도가 5인 T분포의 값은 자유도가 10인 T분포의 값과 비교해서 크다라고 써야 되는 거죠. 제 설명 잘 이해가 되셨을까요? 아래 해설에도 T분포는 표준 정규분포처럼 0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의 분포이지만 정규분포보다 꼬리가 두껍다. 그런데 자유도가 증가할수록, 즉 n이 커질수록 표준 정규분포에 가까워져 자유도가 무한대이면 결국 Z값과 일치한다. 79번 문제는 T분포와 표준 정규분포와의 관계를 알면 쉽게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외우지 마시고 이 그림을 통해서 어떤 의도로 T분포가 Z분포로 수렴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0번 보겠습니다.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의 제곱은 어떤 분포를 따르는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어떤 확률 변수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는데 그 변수의 제곱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럴 때 제곱을 한 분포는 어떠한 분포를 따르는가? 이때 힌트는 제곱이에요. 그리고 모양도 x제곱처럼 생겼는데 답은 카이 제곱 분포입니다. 이때 80번의 글은 x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을 때 x를 제곱하면 무슨 분포를 따르느냐? 카이 제곱 1을 따른다.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해서 k의 확률 변수에 대해서 제곱의 합은 어떤 분포를 따르느냐? 자유도가 k인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른다. 카이 제곱 분포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그림으로는 표준 정규 분포를 제곱해서 새롭게 만든 분포니까 0을 기준으로 위로 볼록하면서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분포거든요. 이 정도의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알고 계시잖아요. 단 카이 제곱 분포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 확률 변수의 제곱 또 변수들의 제곱의 합이다라는 정의는 꼭 기억해 주시고 이후에 선택 문제에서도 또 확인이 될 겁니다. 또한 뒤로 넘어가면 표준 정규 분포와 카이 제곱 분포, T 분포, F 분포를 유도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때 다시 한번 의견 드리겠습니다. 81번입니다. 앞서 카이 제곱 분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했는데 4번을 보세요. 카이 제곱 분포에 대한 정의가 보일까요? Z1, ZK가 서로 독립이며 각각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일 때 제곱의 합은 자유도가 K인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른다. 카이 제곱 분포는 표준 정규 분포 제곱의 합에 대한 분포예요. 교수님, 이 부분이 왜 그런지 궁금해요. 만약에 이 이유를 알고 싶다면 표준 정규 분포를 제곱을 해서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과정보다 이러한 분포가 카이 제곱 분포구나 라고 알고 계시는 걸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그런데 2번을 먼저 읽어봤더니 카이 제곱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는 즉 그래프를 그렸더니 오른쪽으로 꼬리가 길더라. 오른쪽으로 치우쳐져서 왼쪽으로 긴 꼬리를 갖는다? 다른데요? 그러니까 2번이 틀린 거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문항이 나와요. 아주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정도에 맞추어서 나오니까 1번부터 4번까지 다 모르더라도 2번은 분명히 아는 거라서 틀렸어 하고 체크하고 다음 문제로 푸시는 걸 권장합니다. 이제 조금 더 추가해서 카이 제곱 분포는 이 그림 위에 어딘가 평균이 있겠죠? 그 평균이 자유도 K고요. 분산은 EK라고 합니다. 지식으로 참고만 해주시고요. 3번에 V1, V2가 서로 독립이며 각각 자유도가 K1, K2인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를 때 그들의 합은 자유도가 K1 플러스 K2인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른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카이 제곱 분포가 갖고 있는 특징이기도 하니까 추가로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고 카이 제곱 분포의 가장 핵심은 4번이 정의이고 그래프 그릴 수 있는 것 이 정도면 어떨까 하고 안내를 해드립니다. 해설입니다. 카이 제곱 분포는 왼쪽으로 치우쳐 있고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모양의 분포이다. 맞죠? 다음 페이지 82번은 카이 제곱 분포와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T 분포와 F 분포를 유도하는 문제인데요. 우선 답은 1번입니다. 이 부분을 잘 설명해 드리려면 표준 정규 분포를 사용하는 X바의 분포를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앞서 수업 시간에 배웠다라는 전제로 X바는 정규 분포 μ와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죠. 또한 시그마 제곱분의 n-1 s 제곱은 카이 제곱 n-1을 따른다. 이것도 전제해야 됩니다. 왼쪽에 x바를 x바 마이너스 뮤에서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누면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 맞죠? 그런데 이때 시그마가 부재한 경우 시그마 대신에 s를 이용해서 x바 마이너스 뮤를 루트 n분의 s 이렇게 바꾸어서 추정을 하거나 검정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분산과 관련된 이 식에서 시그마 제곱분의 n-1 s제곱을 u라고 하고 따라서 s제곱은 n-1의 u 시그마 제곱 그리고 이 값을 s자리에 넣어서 한 번 더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t의 분포가 나오는 거예요. 이때 한 가지만 여러분들께 수정을 해드리고 들어갈게요. u는 카이 제곱 분포 2다라고 왔는데 따른다라고 바꿔주세요. 물결로. 그리고 따른
따른다라고 바꿔주세요. 물결로. 즉 확률 변수 u와 v는 카이제곱 분포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S제곱을 이 분포에 넣어서 S 대신에 계산한 결과 최종적으로 X와 루트 U와 R1으로 나눈 값이 나온다 그랬어요. 다 유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사실 82번 문제가 나온다면 분모에 카이 제곱을 자유도로 나누는구나 이것만 기억해 주셔도 거의 문제를 푸는 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F분포의 경우는 두 개의 카이 제곱 분포를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위에 있는 이 식을 그대로 다시 한번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눈으로 확인해 본 결과 U가 자유도로 나눠지고 V가 자유도로 나눠지는 거죠. 이 식을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F를 유도하는 과정을 살짝 말씀을 드리면 F분포는 카이제곱 분포 두 개를 비교합니다. 그런데 카이제곱 분포 각각은 시그마 제곱분의 자유도 R1의 S1의 제곱 그리고 V는 시그마 제곱분의 R2의 S2의 제곱이죠. 이 각각을 자신의 자유도로 나누어서 그 B를 논의한 것이 F분포입니다. F분포에 대한 유도식은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눈으로 계속 확인해주는 연습 한번 해봐 주시고요. F는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는 변수 U를 자유도로 나누고 V를 자유도로 나눈 B다. 루트 아닙니다. T분포는 분모의 루트가 있습니다. 82번에 1번은 최대한 많이 익숙하도록 봐주시고 입으로 되뇌어 주시는 것. 그래서 어떻게 유도했다. 시험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그렇게 결과가 있구나에 대해서만 집중하시면 되고요. 이후에 F분포의 이 관계는 다시 한번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활용하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해설을 보니까 표준 정규분포 X와 카이제곱 분포 U, V를 이용해서 T분포와 F분포를 정의할 수 있고 역사적으로도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이 익숙해지도록 이때 한 가지만 더 U는 따른다. 카이제곱 분포, V도 따른다. 카이제곱 분포. 그 결과 이렇게 생긴 변수들의 변형이 따른다. F분포. 83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확률변수 X의 분포의 자유도가 각각 A, B인 FAB를 따른다고 하면 다시 말하면 X는 자유도 A, B인 F분포를 따른다라는 거죠. F분포는 카이제곱 분포의 B로 만들어졌으니까 양수이고요. 역시 이렇게 생겼다. X에 대한 분포인 거죠. 그런데 제가 X의 분포를 X분의 1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F분포는 U의 R1, V의 R2 바로 앞에서도 설명해 드렸죠. 그런데 이 X를 분의 1로 바꾸고 싶은 거죠. 그러면 분의 1이 될까요? 그 결과 아래로 내려와서 U R1 분의 V R2 F R2 R1 즉 BA를 따르게 되는 거죠. 이 흐름 때문에 X가 자유도가 AB인 F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면 X분의 1은 자유도가 BA인 F분포를 따른다. 답은 2번이다. 그리고 해설에도 확률변수 X가 자유도 AB인 F분포를 따른다면 확률변수 X분의 1은 자유도가 BA인 F분포를 따른다라고 합니다. 83번 문제 간단해서 시험에 잘 나오고요. 84번 문제에서 2번을 보니까 자유도 자리가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서 분의 1로 돼 있죠? 옳은 문제는 2번인데요. 단 2번 문제가 직접적으로 문제에 활용이 될 때는 카이제곱 분포에 이러한 그림 안에서 오른쪽에 알파만큼의 F값이 있다. 그럼 F 알파의 A, B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이쪽에 있는 F는 F1-알파의 A, B가 되겠죠? 그런데 그 결과가 FA의 B, A분의 1이 된다라는 것. 이거 할 때 많이 나와요. 직접적으로 사용해 봐야지 그렇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래도 한 번쯤은 먼저 확인해 주시는 거 이후에 F분포 활용할 때 또 언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1번 자유도가 K인 T분포의 제곱은 즉 어떤 X가 자유도가 K인 T분포를 따른다는 거예요. 이때 X를 제곱하잖아요. 그럼 F분포 1,K를 따르게 됩니다. 1,K라는 건 참고로 이 과정을 또 설명하려면 T분포에서 F분포로 연결짓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생략하고 결과만 말씀드리면 아래 해설 보겠습니다. 자유도가 K인 T분포의 제곱은 자유도가 1,K인 F분포와 동일하다고 합니다. 한번 확인해 봤고요.
3번 읽어 볼까요? T 분포와 F 분포는 통상적으로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분포이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건데 F 분포는 맞지만 T 분포는 좌우 대칭형이죠? 그래서 설명은 틀렸다. 그리고 4 번은 왼쪽에 이 식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분모에 자유도를 나누는 게 안 보이죠? U와 R1이 V와 R로 바뀌어서 조금 헷갈리시나요? X가 Z로 바뀌어서? 그런데 질문은 동일한 거예요. 따라서 4 번도 틀렸다. 아래 해설해 보니까 R분의 V가 보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자유도가 R인 T분포를 따른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문제가 굉장히 전문적이죠. 저도 여러분들께 선별해서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만 말씀을 드립니다. 85 번에는 표본 분포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표본 분포는 아래 보기에도 있는 것처럼 x/y 분포라든지 s제곱과 관련된 분포, 그리고 표본 분포를 이용해서 새롭게 만든 스튜던트화된 확률 변수 x바 마이너스 뮤를 루트 n분의 s로 나눈 분포라든지, 이들의 공통점은 이전까지는 x에 대한 분포였다면 이번에는 모집단으로부터 얻은 x바 p 햇 시그마 제곱분의 n-1 s 제곱이 어떠한 분포를 이루더냐라는 추정과 가설 검정을 위한 분포가 되는 거고요.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크기 n의 임의 표본 n개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표본 분포를 만들 수 있는데 각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때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모집단이 정규 분포라는 거죠. 그리고 표본을 뽑았다는 거죠. x1, xn으로. 그러면 이 표본들로부터 x바를 계산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 x바들은 표본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x바는 평균이 뮤이고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인 표준 오차를 따른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쓴 이들의 설명이 동그라미 2번에 그대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x반은 정규 분포를 따르며 평균은 뮤이고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다. 맞네. 이러한 분포를 표본 분포라고 해요. 그러면 1번은 어떨까요? x바와 s제곱 확률적으로 독립이다. 맞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추가적인 의견이 필요하니 추후에 제가 시간을 내서 따로 확인해 드리고요. 동그라미 3번 n-s제곱은 자유도가 n-은 카이제곱 분포를 따른다. 왼쪽에 이미 식을 세워놨죠. 분모에 시그마 제곱이 빠졌어요. 그래서 3번이 틀렸다. 그리고 위에 이 그림을 다시 한번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게 되면 아래와 같은 스튜던트화된 확률 변수로 바뀌나요? 단 시그마 제곱이 존재하지 않고, 그래서 시그마 제곱 대신에 s제곱을 사용해서 루트 n분의 s로 활용할 때 그 분모에 나눈 이 값은 자유도가 n-인 t분포를 따른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 학습을 하셨죠. t분포를 따른다라고. 85번 문제는 단순한 x의 분포를 질문한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파생한 x바 p 햇 또는 시그마 제곱분의 n-s제곱의 분포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들을 통칭해서 표본 분포라고 이야기하고, 대표적인 표본 분포가 2번이죠. 그리고 3번도 대표적입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p 햇에 대한 분포는 정규 분포 p와 n분의 p1-p를 따른다. 이 세 가지가 제일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에 86번 보겠습니다. 모평균 뮤이고 모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며 크기 n인 모집단에서 n개의 표본을 비복원으로 추출할 때 역시 모집단에서 추출한다. 그리고 표본 평균 x바의 분포 안에 분산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 표본 분포와 관련된 문제인 거죠. 그런데 보통 표본 분포는 표본을 복원 추출합니다. 그에 비해서 주어진 문제는 비복원 추출한다고 돼 있어요. 한 가지만 비교해 드리고 주어진 문제 풀어 드릴게요. 아래로 내려와서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아서 x바를 계산하게 되면 각각은 다른 값이 나오는데 이에 x바의 평균과 x바의 분산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복원 추출을 했다라는 건 독립 시행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 결과 x바의 평균은 뮤이고 x바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 나옵니다. 모평균이 뮤이고 모분산이 시그마 제곱
제곱일 때죠. 그런데 조건처럼 비복원으로 바뀌면 분산 쪽에 약간의 수정이 들어가는데요. 이 수정을 우리는 이전에 본 적이 있어요. 바로 이항 분포와 초기화 분포였어요. 초기화 분포에서도 그들의 분산에 n-1분의 n-n만큼의 차이가 있다라는 이야기 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이 값이 본 상황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면서 4번처럼 n분의 시그마 제곱에 이만큼이 곱해져야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즉 이항 분포가 독립 시행이고 초기화 분포가 종속 시행이잖아요. 복원 추출이고 비복원 추출이죠. 그러면서 비복원 추출에 약간의 조정값이 들어가는데 이 조정값이 지금 여러분들이 식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조정값이다라는 겁니다. 답은 4번입니다. 표준 분포와 관련한 문제 풀고 계십니다. 87번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임의 모집단에서 확률 표본 n개를 추출하였다. 표본 평균 x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런데 확률 표본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독립 시행하여 란 뜻이에요. 앞서 x바의 평균은 뮤이고 x바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다. 유지하시면서 왼쪽 보기를 보니까 뮤이고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다 보이죠. 그리고 각각의 값에서 조금 더 발전해서 n이 충분히 크면 x바는 근사적으로 또 n이 충분히 크면 이렇게 생긴 표준화가 근사적으로 그런데 3번에서는 n분의 시그마 제곱이 안 보이고요. 어떻게 된 거죠? 틀린 거죠. 다시 말해서 x바의 분포가 뮤를 기준으로 근사적으로 루트 n분의 시그마의 표준 오차를 갖게 되고 표준 정규 분포로 수정을 하게 되면 이때의 값이 x바 마이너스 뮤의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바뀌게 되고 그 결과 똑같이 근사적으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식은 여러분들이 워낙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 흐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적으로 표본 분포와 관련한 표본 평균에 대한 문제입니다. 88번 모평균과 모분산이 각각 뮤 시그마 제곱인 무한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크기 n의 랜덤 표본에 근거한 표본 평균 x바의 확률 분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앞서 풀었던 문제를 다시 한번 리뷰한다고 생각하시고 같이 풀어봅시다. 1번 모집단의 확률 분포가 정규 분포이면 x바 역시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건 정확하게 맞습니다. x가 정규 분포를 따르잖아요. 그러면 x바의 분포는 무조건 정규 분포를 따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배경 하에 하나하나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2번 모집단의 확률 분포가 비대칭 분포이면 x바의 확률 분포는 정규 분포로 근사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은 중심 극한 정리에 대해서 의심스러워지는 거죠. 아래 3번을 보세요. 모집단의 분포가 무엇이든 관계없이 x바의 확률 분포는 표본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근사적으로 평균이 뮤,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 글과 2번의 글을 비교하기만 해도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3번이 중심 극한 정리이고요. 4번 표본 평균 x바의 기대값은 표본의 크기 n에 관계없이 항상 모평균 뮤와 같으나 표본 평균 x바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또는 루트 n분의 s죠. 즉 표본의 크기 n이 커짐에 따라 점점 작아져 0에 가깝게 될 수 있다. n이 커지면 분모가 점점 커지면서 전체 값이 점점 작아져서 0으로 수렴하겠죠. 그 해석을 4번에서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답은 2번이 틀리고요. 해설 조금만 수정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적어 놓을 테니 옮겨서 적어주시면 이후에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정리해 놓은 글은 앞서 저랑 같이 1번부터 4번까지 풀면서 다시 한번 확인한 결과이고요. 읽어볼게요. 모집단이 정규 분포이면 표본 평균 x바는 정확히 정규 분포를 따르고 모집단이 정규 분포가 아니더라도 표본 크기가 충분히 크면 중심 극한 정리에 의해서 정규 분포로 근사할 수 있다. 지금의 해설이 훨씬 깔끔하죠? 이렇게 해서 88번의 표본 평균에 대한 확률 분포의 설명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중심 극한 정리 의견 소개가 됐고요. 이후에 중심 극한 정리만 따로 물어보는 문제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9번 역시 x바에 대한
표본 분포 문제인데요. 확률 표본 x1, xn은 모평균 x바를 추정량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확률 표본 x1, x2, xn은 모평균을, 즉 뮤에 대한 추정량으로 x바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때 x바의 표준 오차는, 표준 오차요? 저 알아요. 루트 n분의 시그마예요. 그런데 시그마라고 하면은 모집단에서의 표준 편차잖아요. 그와 다르게 왼쪽에 보기를 보니까 모두 xi에서 x바를 빼서 제곱 여기까지 나오면 s, 즉 표본 표준 편차와 관련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앞서 공부했지만 루트 n분의 시그마에서 시그마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 대신 s를 넣어서 루트 n분의 s, 이 또한 표준 오차로 활용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s에 대해서 식을 유도해 봅시다. s는 각각의 값에서 x바를 뺀 편차의 제곱을 더한 뒤 n으로 나눠요? n-1로 나눠요? n-1로 나눠요. 이 값을 그대로 s 자리에 넣고 루트 n을 붙이면 이제 여기까지 오는 거죠. 그러면 교수님, 분모에 n-1과 n이 동시에 보이는 게 답이겠네요. 그렇죠. 4번에 보니까 n-과 n이 동시에 보여요. 그러면서 n-1을 이렇게 묶은 게 s이고 분모에 원래 루트 n이 있어서 n이 보이는구나. 답은 4번이네. 여기까지 읽으면서 동일한 문제도 다양하게 질문할 수 있겠구나. 분명히 표준 오차 문제니까 S2를 구하는 건데 어쩌면 S2를 또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래 해설입니다. 표본 평균 x바의 표준 오차 S는 상황적으로 시그마가 존재하지 않으면 S를 대신해서 쓸 수 있고 왼쪽으로 가서 이 자리에 S는 하고 바꿔주시면 되죠. 그 결과 S2를 우리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90번 문제 풀어봅시다. 표본 평균과 표준 오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표본 평균은 x바, 표준 오차는 S2, x바, 표본 평균의 표준 오차겠죠. 단 모집단의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고 표본의 크기는 n이니까 시그마 제곱을 바로 이용해서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전제를 놓고 문제를 풀어라 하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1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표준 오차의 크기는 루트 n에 비례한다. 표준 오차요? 방금 위에서 확인한 바 전체 값은 루트 n에 반비례하는데요. 틀린 것은 1번이에요. 그러면 바로 넘어가면 될까요? 아니죠. 하나하나씩 다시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옳게 고쳐볼게요. 시험을 보는 동안에는 그렇게 하시면 되지만 지금은 저랑 공부하는 중이니까 좀 더 채워봅시다. 2번, n이 커질 때 표본 평균의 분포는 정규 분포에 가까워진다. 이 말인즉 x가 정규 분포에서 왔어요 라는 전제가 아니라 x에 대한 분포를 전혀 몰라요 라는 전제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 모집단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더라도 n이 커지면 표본 평균의 분포는 정규 분포에 가까워집니다 라는 해석이 중심 극한 정리죠. 3번, 표준 오차는 모집단의 분산 및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아마 모집단의 분산, 표본의 크기 동시에 조건에서 설명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맞는 말이죠. 4번, 표준 오차는 모평균을 추정할 때 표본 평균의 오차에 대하여 설명한다. 모평균을 추정할 때 표본 평균을 하나 구하고 그 표본 평균으로부터 이러한 범위 어딘가에 모평균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z값이면 z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s 각 상황에 맞추어서 식이 유도가 되지만 표준 오차는 분명히 모평균을 추정할 때 사용되는 거 맞죠? 아래로 내려가서 해설입니다. x바의 표준 오차 이렇게 읽어야 너가 S의 x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 값은 루트 n분의 시그마예요. 따라서 루트 n에는 반비례하고 시그마엔 정비례하는 거죠. 동시에 분산과 표본의 크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겠죠. 표준 오차에 대한 질문 많이 나옵니다. 91번입니다. 모집단의 표준 편차의 값이 상대적으로 작을 때 표본 평균의 값의 대표성에 대하여 해석한 것으로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문제인데요. 대표성에 대한 해석? 무슨 말이지? 내가 들어본 적이 있나 하실 거예요. 먼저 모집단의 표준 편차의 값이 상대적으로 작을 때 다시 말하면 모집단에서 평균과
표준 편차가 있는데 표준 편차가 작아서 역시 퍼짐률이 적다는 거죠. 그럴 때 표본 평균에 대해서 분포를 하나 예측할 수 있는데 평균이 뮤이고 그 분포가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따르는 정규 분포쯤으로 예측해 봅시다. 그런데 조건에서 표준 편차의 값이 상대적으로 작대요. 그러면 지금의 시그마가 더 작아진다, 더 작아진다 이런 해석인데요. 그러면 x바의 분포에서도 시그마가 작아져서 더 작아지고 더 작아지겠죠. 이때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작을 때는 모집단을 구성하는 각각의 값들이 모두 평균에 밀집돼 있구나 라는 해석인데요. 표본 평균에서 시그마가 작아서 표준 오차 SE 전체가 작아지면 뮤 근처로 x바가 모인다라는 것, 뮤 근처로 x바가 모인다, 즉 x바와 뮤 사이의 차이가 작아진다. 그러면 이후에 뮤를 추정할 때 훨씬 도움이 되겠죠. 잠시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뮤를 추정할 때 더 안정적으로 추정할 수 있겠구나. 아래로 내려가세요. 해설을 보니까 표본 평균이 모평균 근처에 더 안정적으로 모이게 되는구나. 표본 평균이 모평균을 더 잘 근사하는구나. 표본 평균 값이 모집단을 대표하는 값으로 대표성이 크구나. 여기까지 해석을 해놓고 나니까 대표성이 크다라는 결과는 x바가 뮤를 잘 추정하는구나 라는 측면이었다. 91번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표본 평균 값 x바의 대표성에 대한 해석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그런데 모집단의 표준 편차의 값이 작아졌다는 거죠. 그러면 상식선에서는 x의 분산과 x바의 분산을 비교해라 라는 문제 같지만 그보다는 모표준 편차 자체가 작아져서 표준 오차의 값이 떨어졌다. 그 결과 x바와 뮤의 차이가 작아졌다. 그러면은 뮤를 추정할 때 훨씬 안전하겠네. 표본 평균이 모평균을 더 잘 근사해서 대표값으로서 잘 추정하겠네. 그런 해석이었구나. 91번 자체가 심오한 뜻을 갖고 있었다. 잘 푸셨고요. 92번입니다.